안녕하십니까. 수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일단은 변호사 시험을 치고 나면은 두 개로 나뉩니다. 네, 송무 변호사를 할 거냐, 사내 변호사를 할 거냐 이런 걸로 나뉘는데 크게 따졌을 때 네, 송무 변호사는 뭐냐? 저처럼 이제 재판을 나가는 서면을 쓰고 재판을 나가고 뭐 피의자 입회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송무 변호사라고 하고요. 사내 변호사는 이제 그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회사 내에 있는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좀 잘 나오겠지만 법률사무소, 뭐 법인, 법무법인 이런 데서 이제 소송이라든지 법률 자문 이런 것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송무 변호사라고 하고, 네, 이제 기업 내부에서 법무팀 안에 있거나 아니면 법무팀이 아니라 이제 그냥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변호사들한테 사건을 던져주는, 송무 변호사들한테 계약을 맺고 사건을 던져주는 그런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가장 큰 장단점이 있긴 해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업무 강도죠. 업무 강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의정부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면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서면을 쓰고 이런 식으로 또 영상도 찍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강도가 좀 세다, 업무가. 그리고 또 저같이 개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초반 수익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좀 낮을 수가 있겠죠.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의뢰인들이랑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감정이 소모된다. 이런 큰 차이가 있고, 그 송무 변호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이게 상간제 소송도 해보고 형사 사건도 해보고 아까는 마약 사건도 해보고 성범죄 사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하거든요. 이혼 사건도 하고 건물 인도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구축하거나 또는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경험을 좀 쌓고자 하시는 분들, 또 특정 분야에서 이제 전문성을 좀 쌓아가지고 나는 이 길로 나가고 싶다, 독립된 변호사로 좀 활동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송무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벌써 뭐 일한 지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면 어느덧 20년, 30년 막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주 큰 이제 어른으로 모시면서 이제 소송도 좀 쉽게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쭉 가는 변호사가 송무 변호사입니다. 그거와 완전 반대로 사내 변호사는 이게 이제 인하우스 변호사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이렇게 기업의 보호 내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장점이 굉장히 크죠. 안정적인 급여가 또박또박 들어옵니다. 퇴직금도 쌓이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장급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네, 쭉 임원이 되는 거죠. 계속 변호사로 있다가.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돈도 좀 많이 받겠죠. 그리고 워라밸이 좀 가능하긴 합니다. 워라밸이 좋아요.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 딱 있으니까. 또 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립하기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만약에 회의로 막 뻗어나가는 기업이다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제가 가장 좀 부러웠던 게 대형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뭐 제 와이프도 대형펌에서 일을 했었고 한데 거기에 대기업들이 다 사건을 맡기거든요. 자문도 그쪽에다 맡겨요. 이제 대기업 법무팀에서 이제 대형펌 뭐 노동팀에게 어떤 사건을 던지는데 금요일 날 6시 5분 전에 던지고 간대요. 네. 대기업들은 월요일 날 무조건 회의를 하거든요. 월요일 날 무조건 임원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난주는 어땠으며 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월요일 날 무조건 임원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6시 퇴근 전 5분 전에 딱 던지고 가서 뭐 변호사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던지고 자기는 퇴근해. 그럼 대형편 변호사들은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임원 보고 나가기 전까지 딱 던져줘야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의 어떤 그 인력과 자원을 좀 이렇게 쓰면서 대형펌에다 던지는 그런 변호사들이 사내 변호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급여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많이 해가지고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업가가 아니니까. 매달 들어오는 급여에 고정된 급여를 받으니까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다양한 경험을 못 하는 거잖아요. 좀 한정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승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영업을 뛰는 사람들이 더 승진이 잘 돼서 변호사들은 좀 법무팀에서는 승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가 좀 변하면서 거기에 또 따라가고 변화도 하고 적응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따라가는 입장인 게 좀 단점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이제 법률이라든지 비즈니스 이런 경계선에서 일을 하면서 멋있게 이제 막 좀 사내 변호사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사내 변호사를 처음에 선택해서 하는 게 맞고요. 특히 제 아는 뭐 여자 변호사분들 중에서는 좀 애도 좀 키우고 싶고 애기도 좀 갖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좀 워라밸이 좋은 이런 사내 변호사를 택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내 변호사로 가니까 법무부 가 사내 변호사로 가니까 바로 애기가 들어서고 막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워라밸을 좀 중시하는 분들은 사내 변호사로 가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뭐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뭐 사내 변호사 있다가도 송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송무 변호사 있다가도 사내 변호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를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변호사 되고 싶은 분들 제 영상 보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꾼 차영길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